저는 의자에 앉아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며느리 혜원은 저 앞에 서서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값싼 반지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가 결혼을 앞둔 며느리의 탐욕과 야망을 드러내었고 그것은 시어머니를 실망시키며 결혼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혜원아, 엄마는 그렇게 비싼 선물은 꼭 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중요한 건 의미지 가격이 아니야. 그녀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의미라고요? 엄마는 내가 그 값싼 걸 차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나요? 만약 친척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호는 급히 끼어들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엄마는 정말 많이 노력하셨거든. 노력이라고요? 만약 당신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지켜야죠. 혜원은 돌아서서 떠났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걸까요?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지호가 저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우리 가족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호는 외아들이었고 한 어머니로서 자녀가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습니다. 어디서 만났니? 저는 호기심과 설렘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엄마, 성격이 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언젠가는 큰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아들 정말 대단하다. 엄마는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렸었어. 지호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공부와 약국을 운영하느라 바빴던 시간 이후의 편안한 표정. 몇 주 후 지호는 혜원을 데리고 집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혜원은 부드러운 파스텔색 드레스를 입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우아했고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는 저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원입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처음부터 따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예쁘네요. 저는 너무 흥분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가 엄마에 대해 많이 얘기했어요.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혜원이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며느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날 대화 내내 혜원은 상냥하고 예의 바르며 세심한 여자였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나요? 몇 명 낳을 계획인가요? 저는 분위기를 풀기 위해 조금 농담을 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해요. 최소한 2명, 아니면 3명은 낳고 싶어요. 여건이 된다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겠네요. 우리 집은 자녀가 드물거든요. 아이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정말 보고 싶어요. 혜원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내뱉는 모든 말은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지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녀가 정말 좋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엄마는 전적으로 지지할 거야.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큰 책임을 다한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몇 주 후 우리는 두 가족이 모여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혜원의 가족도 매우 기쁘고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모두 퇴직한 공무원이었고 매우 품위 있고 세심했습니다.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지만 항상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 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혜원의 어머니가 말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대답하며 두 가족이 꽤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남 후 우리는 결혼식을 내년 봄에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저는 결혼식 준비를 위해 작은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장소, 그리고 예물까지. 집안에서 유일한 결혼식이었기에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지호가 저에게 혜원이 결혼 반지를 함께 고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반지가 중요하다며 엄마와 함께 고르기를 원하셨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어른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네요. 그날 저는 혜원을 기다리기 위해 쇼핑몰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혜원은 빛나는 짧은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부드러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오래 기다리게 했나요? 아니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혜원은 웃으며 고급스러운 가방을 살짝 당겼습니다.
어떤 가게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그녀가 길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혜원이 비싼 물건들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보석들을 칭찬하며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볼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정말 예쁘네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정말 예쁘네. 하지만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아. 조금 비싸도 괜찮아요. 엄마, 이건 내가 평생 차고 다닐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족시키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만큼 너무 과하게 맞춰주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선택을 한참 하던 혜원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장신구 앞에서 멈췄다. 엄마,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결혼식에서 이거 착용하면 모두가 감탄할 거예요. 나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물건은 내가 예산으로 정한 금액의 3배나 비쌌다. 혜원아, 이건 엄마 예산을 좀 초과하는 것 같아. 다른 걸로 고를 수 있을까? 하지만 혜원의 눈빛이 나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엄마, 이건 내 결혼식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에 아끼지 말아야죠. 게다가 부모님도 어려운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이게 특별한 날이라며 스스로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한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쇼핑은 혜원의 환한 웃음으로 끝났지만 나에게는 많은 고민을 남겼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었다. 결혼 반지를 사러 간 이후로 혜원에게서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부드럽고 세련된 모습이 아니었다. 뭔가가 있었다. 마치 그녀의 외면이 점차 벗겨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혜원은 나를 다시 쇼핑에 초대했다. 이번에는 지호가 약속이 있어 함께 가지 않았고 나와 혜원만 있었다. 나는 미래의 며느리와 시간을 더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함께 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은 예상보다 더 많은 걱정을 안겨주었다. 그날 나는 먼저 쇼핑몰에 도착해서 로비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혜원이 나타났고 몸에 꽉 끼는 드레스와 반짝이는 하이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엄마, 오래 기다리셨어요? 나 화장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서 늦었어요. 괜찮아. 나도 방금 도착했어. 혜원은 웃으며 가방을 어깨에 올려놓고 곧바로 쇼핑몰의 고급 브랜드 매장들을 바라보았다. 엄마, 이 매장은 어때요? 여기 물건들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응,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예산에 맞는 걸로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중요한 건 필요에 맞는 거니까. 혜원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데리고 고급스러운 드레스와 장신구들이 진열된 큰 매장으로 갔다. 그날 아침 나는 혜원이 화려한 물건에 항상 끌리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구입하려는 의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 이 드레스 어때요? 저는 이게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응, 정말 예쁘네. 그런데 가격이 꽤 비쌀 것 같아. 확실히 필요한 거 맞아? 엄마,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조금 비싸지만 예쁘면 되는 거죠. 마음에 들면 그게 중요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여러 매장을 오갔다. 그 안에서 나는 점점 피곤하고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그날 쇼핑의 정점은 우리가 화장품 매대를 지나쳤을 때였다. 혜원은 자신이 피부에 자극을 준다고 생각하는 기초 화장품을 교환하려 했다. 나는 한쪽에 서서 그녀와 점원 사이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 크림을 교환하고 싶은데요. 이게 제 피부에 여드름을 일으켰어요. 점원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객님, 이 제품은 거의 다 사용되었는데요. 저희 가게의 정책상 이런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혜원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요? 내가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고객이고 이건 당신들의 책임이에요. 점원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희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매장의 정책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점원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혜원의 분노를 더욱 부추긴 듯했다. 혜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내가 이렇게 쉽게 속을 사람으로 보이나요? 매니저를 바로 불러요. 책임자는 누구죠? 주변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사건을 찍기 시작했다. 점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었다. 고객님, 진정해주세요.
저희 매니저는 지금 자리에 없어요. 하지만 원하시면 저희가 고객님의 불만을 기록해서 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록! 지금 당장 돈을 돌려받아야지 그런 헛된 약속은 필요 없어요. 혜원은 강하게 매대 위에 손을 내리쳤고 목소리는 큰 소리로 쇼핑몰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창피해졌다. 더 이상 상황을 키우고 싶지 않아 나는 다가가서 혜원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혜원아, 진정해. 이건 그냥 크림 하나야. 이렇게 소란을 피울 필요 없잖아. 아니에요. 엄마는 몰라요. 이건 내 권리예요. 내가 절대로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내 마음속에 불을 지핀 것처럼 느껴졌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하고 몇몇은 이미 영상을 찍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다. 혜원아, 엄마가 말했잖아. 그만해. 이제 가자. 결국 그녀는 떠나기로 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다. 가게를 떠나면서 나는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 가게는 싸구려야. 직원은 태도도 안 좋고 나는 이걸 SNS에 올려서 경고할 거야. 집으로 가는 길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선 그 화장품 매장에서의 장면이 계속 맴돌았다. 큰 목소리, 거만한 태도, 그리고 분노로 가득한 눈빛. 이건 내가 원하는 미래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그 일에 대해 지호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가 말을 듣고 얼굴에 혼란과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 미안해요. 아마 그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그녀와 얘기해 볼게요. 나는 아들을 보며 사랑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들은 참을성 있고 착한 사람인데 이런 혜원 같은 사람과 계속 지낼 수 있을까? 지호야, 엄마는 너무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 결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엄마의 걱정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요. 그녀는 그냥 결혼 준비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나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었다. 마음속에서는 깊은 불안감이 일었다. 마치 모든 것이 내가 통제할 수 없게 흘러가는 느낌이었다. 화장품 매장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 나는 혜원에 대해 더욱 깊은 걱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의 부드럽고 예의 바른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아마 결혼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점점 더 혜원의 태도는 내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지호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숨을 쉬며 피곤해 보였다. 왜 이렇게 지쳐 보이니? 무슨 일이 있었어? 괜찮아요, 엄마. 그냥 일이 너무 바빴어요. 나는 지호를 바라보며 아들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겁게 얹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걸 내가 건드릴 수는 없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요즘 너 점점 말랐어.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멀리 바라보았다. 엄마, 혜원이가 최근에 엄마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요? 그 질문은 나를 놀라게 했다. 아니, 무슨 일이야? 두 사람 싸웠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요즘 그녀가 모든 것에 대해 불평을 많이 해요. 약국, 집, 심지어 엄마에 대해서도요. 나는 잠시 멈췄다. 엄마에 대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녀는 엄마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나는 웃었지만 기쁘지 않았다. 그녀는 뭘 원하는 거지? 엄마는 정말 최선을 다해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결혼 반지 문제도 비록 예산을 초과했지만 그녀가 원한 대로 했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그녀는 엄마가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녀는 엄마가 그녀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가슴이 쥐어짜이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침착하려 했으며 지호에게 상처 줄 만한 말을 하지 않으려 했다. 지호야, 나는 내가 그녀와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엄마는 더 이상 그녀가 원하는 게 뭔지 추측만 할 수는 없어. 그녀는 한 번도 진심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좀 충동적인 면이 있을 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큰 불안이 일렁이고 있었다. 마치 숨겨진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며칠 후 지호는 나와 혜원을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그는 우리가 셋이서 모여서 오해를 풀자고 말했다. 나는 동의하며 이 저녁이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랐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혜원은 이미 앉아 있었고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지호는 그녀 옆에 앉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엄마, 오늘 내가 미리 주문했어요. 이곳은 혜원이 좋아하는 식당이에요. 엄마는 여기에 처음 와봐요. 분위기가 참 좋네요. 네,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요. 이런 곳은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혜원의 말에 나는 잠시 놀랐다. 그녀는 항상 사치를 강조하는데 마치 모든 것이 특정 기준에 맞아야만 한다는 듯이 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음식이 나왔을 때 혜원은 각 음식을 사진으로 찍고 그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 전에 꼼꼼히 수정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조작하면서 말했다. 내 친구들은 여기서 먹는 모습을 보면 분명 질투할 거예요. 엄마는 SNS 안 하세요? 안 하시면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나는 가볍게 웃었지만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기분을 해치고 싶지 않아 말했다. 아니요, 엄마는 안 해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혜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지호에게 말했다. 오빠는 엄마한테 최신 트렌드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해요. 요즘 사람들은 모두 현대적이어야 하고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할지 알아야 해요. 지호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두 아이들 사이에서 내가 고립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식사가 끝날 무렵 혜원이 갑자기 주제를 바꿨다. 엄마, 이 집은 엄마 명의라고 들었어요. 결혼 후에 이 집을 우리에게 줄 생각이에요. 그 질문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이 집은 엄마가 평생 살았던 곳이에요. 나중에는 지호에게 갈 거지만 엄마는 필요 없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여기 있으면 우리 불편해요. 엄마가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에게도 편하고 우리에게도 좋아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지호 앞에서 혜원은 마치 그것이 당연한 요구인 것처럼 말했다. 지호가 뭔가 말을 하려고 애쓰는 그 불편한 침묵이 느껴졌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야. 저는 그냥 먼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게 명확해야 나중에 싸울 일 없잖아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말들이 혜원의 진짜 모습을 모두 드러낸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혜원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나는 점점 내 가족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까?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약국에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어젯밤에 내가 엄마를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혜원하고 얘기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고 있어. 지호, 엄마는 너무 많이 간섭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평생 함께 할 사람으로 그녀가 맞는지 확실히 생각해봐. 미래의 시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면 안 될 텐데. 엄마, 그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말투가 직설적일 뿐이에요. 내가 그녀가 변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불안한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나는 지호가 사랑과 맹목적인 감정을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초대 손님 목록에 대한 긴 대화 이후 나와 혜원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매번 만날 때마다 그녀는 마치 관계를 구축하기보다는 싸우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뭔가를 놓친 건 아닌지 자꾸만 생각했다. 어느 날 아침 지호가 집에 들러서 몇 상자에 담긴 혜원이 만든 빵을 가져왔다. 그녀가 엄마가 이걸 좋아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엄마가 먹어볼게.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무슨 일이 있었어? 지호는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큰일은 아니지만 요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녀는 결혼식 준비에 집, 직장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해서요. 그녀는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잠시 침묵한 후 부드럽게 말했다. 지호, 엄마는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걸 알지만 내가 행복한지 생각해봐. 매일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게 결혼 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일까? 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서 테이블을 바라보며 합리적인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듯했다.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에 대해 기대가 크고 그게 가끔은 나를 지치게 해요.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지호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걸 알지만 그건 중요한 문제들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았다. 일주일 후 혜원과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 가족을 저녁을 먹으러 초대했다. 지호는 이것이 결혼식 준비에 관한 추가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말했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서 불안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나는 테이블이 매우 고급스럽게 준비되어 있고 정성스레 차려진 고급 음식들이 놓여 있다는 걸 알았다. 혜원의 어머니는 밝게 인사했고 혜원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지나치게 친근하게 굴지 않았다. 앉으세요. 미리 주문해 놓았어요. 모두의 입맛에 맞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세심하시네요. 식사 내내 나는 마치 가족 모임이라기보다 회의에 참석하는 기분이었다. 혜원의 어머니는 결혼식 비용, 선물, 결혼 후 계획 등을 계속 언급했다. 우리는 결혼 후 지호와 혜원이 독립된 아파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양가 가족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고 침착하려고 애썼다. 우리 가족도 지호와 혜원이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해 두었어요. 결혼 후 바로 독립하는 건 아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혜원은 즉시 끼어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는 함께 사는 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해요. 나는 지호를 쳐다보며 그가 뭔가 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마치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고 싶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럼 아파트를 하나 더 사는 건 어때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번에는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미안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우리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파트는 작은 일이 아니고 나는 당신들이 결혼 생활을 경제적 부담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식탁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나는 혜원과 그녀의 어머니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은 것을 느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저녁이 끝난 후 지호는 밤늦게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양쪽에서 오는 압박감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지만 그녀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지호, 엄마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이해해.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그것은 가족과 우리가 어떻게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갈지에 관한 문제야. 엄마, 나는 그녀를 사랑해요. 하지만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너무 많은 걸 원하고 나는 그녀가 기대하는 모든 걸 충족시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너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 만약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너는 이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기 너머로 그가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엄마,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만약 내가 결혼을 취소해야 한다면 그녀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요. 지호, 때로는 누군가에게 잠시 상처를 주는 것이 두 사람 모두 평생 고통받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 나는 지호를 이 결정으로 몰고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결국 지호는 혜원과 만나서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마치 전투를 마친 사람처럼 지쳐 보였다. 엄마, 그녀와 얘기했어요.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는 그녀를 탓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요. 나는 지호를 꼭 안아주며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안도감도 들었다. 결국 지호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지호. 걱정하지 마. 내 마음은 무겁지만 나는 이것이 지호와 나 모두에게 불확실한 미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다. 지호가 결혼을 취소한 후 우리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결혼식에 대한 긴장된 논의도 혜원으로부터 온 문자나 전화도 없었다. 나는 마치 큰 폭풍을 지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었다. 어느 저녁 지호는 거실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며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다.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 지호는 한숨을 쉬며 나를 쳐다보았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나는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느껴요. 뭘 그렇게 죄책감을 느껴? 그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게 죄책감이에요. 나는 그녀의 꿈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확신이 없으면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는 옳은 결정을 했어, 지호. 인생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맞추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어. 만약 너가 결혼을 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 했다면 결국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지호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홀가분한 느낌이 있었다. 이것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아들이 정말로 놓아주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지호의 결정을 내린 후 혜원의 가족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며 심지어 결혼 준비에 들었던 비용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위협했다. 혜원도 지호를 계속해서 비난하며 그가 그녀의 신뢰를 배신했다. 고 주장했다. 나는 한 번은 혜원의 어머니가 정오에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언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쉽게 모든 걸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결혼 준비에 많은 돈과 노력을 들였어요. 나는 차분하게 답했다. 우리는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제 아들의 결정입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하는 것보다 두 가족 모두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비웃듯 웃고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겼다. 행복? 그건 책임지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핑계일 뿐이에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 물질적이거나 명예가 자녀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나는 지호가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결혼을 취소한 지 한 달 후 지호는 점차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다. 그는 일에 집중하고 가끔 친구들과 만나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다. 나는 아들이 더 자주 웃는 모습을 보았지만 때때로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슬픔이 묻어났다. 어느 일요일 아침 지호는 나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두 모자는 벽돌길을 천천히 걸으며 그늘이 드리운 나무들 아래를 지나갔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엄마는 내가 결정을 바꾼 이유를 만들어주는 말을 한 걸 후회한 적 없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지호를 바라보았다. 아니, 엄마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하지만 엄마는 정말 많이 두려웠어.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엄마는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어. 내가 반대했을 때 내가 엄마가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지호, 내가 가장 걱정한 건 내가 너 자신도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까 봐서였어.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늦췄다. 저도 그때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가 옆에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었다면 아마 계속 참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게 서로 더 고통을 주는 것만 알았을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마음속에 작은 기쁨을 느꼈다. 내 아들은 자라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나는 이번 상황에서 배운 교훈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엄마로서 나는 항상 내 자녀가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개념은 자녀들의 것과 다를 수 있다. 나는 한때 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결혼에는 서로의 존중과 이해, 나누는 마음이 필요하다. 혜원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 가족과 너무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 기대들은 조정되지 않으면 결국 갈등과 상처를 불러올 것이다. 나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배웠다. 때때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호는 불행한 결혼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했을 것이다. 엄마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많은 성찰을 남겼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사회적인 기대에 휘둘린다. 완벽한 결혼식, 부유한 가정,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평화이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평화를 찾을 수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이 이야기를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호가 중요한 걸 깨닫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지호가 이 관계에서 빠져나올 용기를 가졌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에 고마움을 느꼈다. 작은 가족이지만 모든 폭풍을 이겨낼 만큼 강한 가족이었기에. 삶은 항상 쉽지 않으며 어려운 선택이 종종 큰 교훈을 가져온다. 나는 이 이야기가 자신이 처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은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마음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어떤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선택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가장 진실된 답이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이다.